사이람 커넥트 미니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람의 배수진 차장이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니 웨비나는 그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단어에 대한 어떤 사용자 정의 사전을 만드는 게 되게 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데, 이거를 좀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차입니다. 먼저 텍스트 분석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나 문헌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 주제, 관계를 추출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최초에 어떤 뭐 웹크롤링이라던가 API 연동, 뭐 아니면 이제 그 내부 데이터 또는 이제 인터뷰 자료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해서 텍스트를 모았다면 이거에 관련된 전처리와 정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뭐 뉴스 데이터, 소셜 미디어 같은 이제 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문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데이터는 그 사람이 읽을 때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컴퓨터는 문장을 그대로 읽지 않고 그 데이터를 먼저 이제 의미 있는 단어 단위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보통 형태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문장에서 조사, 어미, 기능어를 빼고 그리고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이제 명사나 동형사, 형용사 같은 것들을 단어로서 식별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제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키워드들끼리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연관 단어는 뭔지,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위치의 중요 단어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거나, 또는 이제 토픽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주로 세부 주제가 뭐가 있었고, 시기별로 그 주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감성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이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감정, 그래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 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종합해서 도출함으로써 이제 이 분석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절차들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분석의 결과가 좀 별로 의미 있는 내용 같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단어 레벨에서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의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랑 카카오톡은 같은 말인데 컴퓨터는 이거를 완전히 다른 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카톡, 카카오톡이 이제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두 개로 각각 추출이 되면서 어떤 중요도 같은 것들이 이제 절반으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명사 문제입니다.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국제농업개발기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하면,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건 최소 의미 단위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국제농업개발기금 이렇게 따로따로 잘려서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의 고유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유 명사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그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이 다 분할돼서 이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노이즈 문제입니다. 그 어떤 문서에서나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빈도의 상위를 차지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단어는 이제 후순위로 뒤로 밀려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문제들은 결국 컴퓨터한테 이 단어들은 어떻게 처리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언어학에서 말하는 그 형태속들 단위로 분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은 보통 이제 사용자 정의 사전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네, 다룰 사용자 사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사전을 만들면 되는데, 어, 이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 첫 번째가 그, 동의어 정리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에서 단어를 뽑고, 그 단어를 이제 쭉 본다고 하면, 문서가 적어도 그 안에 등장하는 단어가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아까 그거랑 같은 말이었나? 아, 아까 앞에서 나왔나? 약간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 이거를 다 직접 찾아서 묶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단어가 뭐 영어로도 쓰이고 외래어 같은 네, 아니면 띄어쓰기 있고 없고로 쓰이기도 해서 더 좀 변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복합어나 고유 명사 같은 거에 대한 판단도 이제 역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추출된 단어 목록만 보고 이게 원래 이제 그냥 단일의 하나의 개념인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긴 복합어에서 떨어져 나온 건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텍스트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단어가 각각 나와 있다. 그럼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텍스트에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결국 원문을 직접 다 읽어가면서 문맥을 확인해가지고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필요한 단어,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에서는 그 약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연구, 분석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이제 기술 동향에서는 제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서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이 단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좀 연구의 분야나 아니면 이제 연구자마다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어떤 그 근거, 네, 그런 거를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제로 사용자 선을 만드실 때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저희 이제 넷마이너라는 분석 툴의 기능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공개가 됐고요. 넷마이너 사전 생성 기능입니다. 먼저 이제 유의어 사전 추천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AI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분석할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그 LLM, 예를 들면 이제 챗GPT 같은 언어 모델한테 전달해서 AI를 통해 이제 문맥을 파악을 하고 이 AI가 이 단어랑 이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의 동의어로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 장표에 보시는 왼쪽 이제 이미지가 실제 립마이너에서 이 유의어 사전 기능을 실행했을 때 설정해줄 옵션인데요. 실제 실행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샘플 사이즈입니다. AI가 이제 참조할 문서의 수인데 그 일단은 AI에게 문서 전체를 보내는 거는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텍스트가 많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문서들을 모았다면 단어의 어떤 표현 방식들은 어느 정도는 반복적으로 네,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생뚱맞게 카카오톡을 카라고 쓰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문서를 모두 보지 않고 일부만 뽑아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유의어 셋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많을 때, 네, 이제 문서가 많을 때는 이 샘플 사이즈를 설정을 해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좀 참조를 해서 유의어를 만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샘플이 너무 적으면 적절한 유의어를 못 찾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내 문서 수에 맞는 이제 샘플 사이즈를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은 데이터 스플리팅, 네, 데이터 분할 옵션입니다. 그 문서가 많을 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샘플 문서가 많을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나눠서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샘플 문서 개수 자체도 제가 만약 100개 정도로 설정을 했다. 근데 이 100개를 한 번에 AI한테 전달하면 이 AI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를 한 번에 보내는 대신에 예를 들면 이제 10번에 나눠서 10개씩 전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이제 참고로 데이터를 분할을 하면 이제 그 누락되는 어떤 텍스트가 없이, 네, 좀 이렇게 과소평가된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좀 더 정교해질 수는 있지만, 이 분할된 문서의 그룹, 이 뭉치에서만 유의어를 찾기 때문에 좀 어떤 결과의 범위, 네, 결과도 좀 지역적인 결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대표 단어와 그거의 어떤 동의어가 세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행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단어 두 개가 같은 단어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천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타나는 단어들은 이제 원문에 있는 텍스트 중에 동의어로 판단되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넷마이너를 이용을 해서 이 유의어 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넷마이너라는 네, 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의 실행 화면입니다. 이제 저는 사전에 그 분석 데이터로 AI에 관련된 이제 논문 서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3개 정도의 논문 데이터이고요. 보시면 여기 논문 챕터 열에 이제 논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에 이제 논문에 이제 요약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에게 유의어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전처리 텍스트 사전 생성 유의어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음, 먼저 이제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어를 만들 것인지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이템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 리스트, 네, 이게 먼저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자동으로 먼저 선택이 됐고, 이 어트리뷰트 부분을 추가하면 이제 분석할 텍스트가 들어있는 열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초록을 한번 넣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문장이나 문서 스타일의 어떤 맥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완전한 문장형 텍스트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분석할 언어를 선택을 해주는데 네, 한국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는 네, 25개 정도의 문서를 한번 참조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참조 문서 분할 옵션은 5개씩 나눠서 5번 보내는 걸로 네, 그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처리 결과는 TST소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의 이제 동의어로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인공띠고지능 그리고 AI라는 이게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뽑아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이제 SVM 같은 어떤 그 특정 전문 용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데 이런 축약된 버전과 이제 풀 버전 단어를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하나로 묶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이제 뭐 이후에 그 다른 텍스트 분석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보카버 사전 추천 기능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이쪽에 데이터셋으로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으로 추가하는 기능은 항상 넷마이너에서 이 우측 하단에 Add to 데이터셋을 클릭을 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클릭하고 테이블러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면 지금 방금 보셨던 네, 그 처리 결과가 이렇게 데이터로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유의어 추천을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복합어 고유명사입니다. 이 기능은 단어의 위치랑 그리고 그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이용을 해서 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그 텍스트에서 나란히 붙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찾아주는 건데 그 인공이랑 지능이 항상 붙어서 나온다면 이건 이제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세부 설정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장표 그림인데요. 먼저 이제 분석할 언어, 그리고 이제 추출할 어떤 단어 품사를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명사 조합을 찾으시니까 그 커먼 노운 이제 기본 값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필요하신 경우는 뭐 이제 형용사, 명사로 이루어진 것도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품사에서 형용사를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사용자 사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만들어서 추가했던 그 유의어 사전을 여기에 적용한 다음에 복합어를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활용 세션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옵션들은 그 밑에 부분들부터인데, 일단 첫 번째는 엔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몇 개 단어까지 묶어서 탐색할 거냐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로 설정을 하면 이제 2개짜리 세트, 3개짜리 세트, 4개짜리 세트가 이제 나온 조합을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실도 나오고 네, 그렇게 이제 추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체크되어 있는 이제 merge into large engra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중복 정리 옵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랑 이거는 이제 두 단어로 엮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이제 세 단어로 엮여 있는 이 두 개의 이제 복합어 후보가 둘 다 나왔을 때 좀 더 짧은 거를 긴 거에 그냥 병합해버리는 네,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만 최종 결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최소 등장 횟수, 일종의 필터링 기능인데, 이제 2로 만약에 선택을 하면 이제 최소 2번 이상 함께 나온 그 단어들의 어떤 네, 그 세트만 결과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한 번 붙어서 나온 거는 이제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제 실행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어떤 복합어랑 그 복합어가 단어 내에 같이 함께 나온 횟수가 제시가 됩니다. 텍스트에서 같이 나온 횟수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는 네, 인공지능이 61번, 네, 63번, 네, 압도적으로 같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다시 그 넷마이너에서 실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능은 역시 전처리의 텍스트의 사전 생성에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복합어입니다. 아까 이제 유의어 사전 추천처럼 똑같이 분석할 텍스트 데이터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목도 한번 넣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분석할 언어는 한국어니까 코리안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싱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를 붙어 있는 단어의 범위로 볼 거냐 이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문장을 넘어서는 보카부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사용자 사전, 유저 딕셔너리 부분에서 아까 추가한 유의어 사전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 데이터에서 시소로스를 선택을 해주면 이 시소로스에 있었던 단어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복합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인공지능이랑 AI를 일단 하나로 합쳐놓고 그 다음 하나로 합쳐서 인공지능으로 뽑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과 같이 나오는 복합어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 놓은 유의어를 적용해서 실행을 하시면 좀 더 작업이 수월할 수 있겠죠. 시소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추천 결과도 보셨지만 이제 대표어와 그리고 시노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추천 결과도 똑같이 이 대표, 최종적으로 대표어만 나와요. 이 시노님에 들어있는 건 다 이쪽에 통합돼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메인워드와 시노님을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앵그램, 네. 머지않은 옵션도 일단 그대로 두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처리 결과는 T 컴파운드 워드에서 자세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추출 결과를 보니까 이 지금 가장 같이 많이 나온 단어 순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입력 변수라던가 상호작용, 신용평가, 인식 시스템, 부도 예측, 뭐 강화 학습 이제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이제 그 복합어로서 등록하기 좋은 그런 단어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머지를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풀고도 해볼게요. 처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 분류라는 두 개의 단어가 엮여 있는 네, 하나의 복합어 후보 이것도 이제 5번 빈도로 나와요. 이 패턴 분류 모델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이제 합쳐져 있는 복합어 후보도 5번 나왔다고 해요. 사실은 아마 이 두 개 단어는 원문에서 항상 패턴 분류 모델로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제 투그램 네, 두 개 단어만 묶은 요것도 일단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각각 제시를 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머지 인투를 하면 이 중에 패턴 분류는 얘한테 완전히 포함돼서 존재하는 그 복합어 후보이기 때문에 얘는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사용자 사전으로 추가를 하면 그 넷마이너에서 분석하실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넷마이너에서 사용자 사전을 선택을 하는 방식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하나의 데이터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열들을 선택을 함으로써 그 사전을 적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든 시소로스와 그리고 지금 추천받은 컴파운드 워드는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아이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넷마이너에서 바로 하시기보다는 엑셀에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만든 시소로스, 네, 시소로스를 엑셀로 열기 위해서는 여기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오픈인 엑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로 열리죠. 그리고 아까 방금 컴파운드 워드를 통해서 만든 이 처리 결과, 이 처리 결과도 이제 바로 우클릭을 하시면 역시 엑셀에서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엑셀로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하나의 그 사용자 사전으로 넣겠다. 그러면 이 컴파운드 워드 열만 선택해서 저는 4번 이상 나온 것만 3번 이상 나온 것만 저는 그냥 1번 씨가 4번 이상 나온 것만 한번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유의어 옆에 제가 지금 그 복합어 후보를 붙여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짠, 짠, 이렇게 네,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파일을 어떻게 갖고 오냐? 너무 간단해요. 파일에 가져오기 정형이라는 메뉴에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든 사전 예시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임포트 해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전 파일이 이제 분석용 데이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유의어랑 그 복합어 사전을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제외어 불용어 사전을 추천받는 기능입니다. 분석할 때 이제 걸러내야 될 단어들을 찾아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는 TF-IDF라는 통계 방식을 씁니다. TF-IDF는 그 단어가 각 문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계산하는 지표이고요. 그 어떤 단어가 이제 모든 문서에 나오면 점수가 이제 낮고, 그리고 특정 문서에 나왔다면 그 문서에서의 점수는 높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웨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 TF-IDF가 그 모든 문서에서 낮았던 단어들, 그러니까 어디에나 나오는 단어를 이제 제시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설정에서는 이제 아까 그 복합어랑 동일하게 이제 언어랑 단어 품사 선택해주고 사용자 사전도 넣어서 이제 이 제웨어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위 퍼센티지를 내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 단어 중에 그 TF-IDF 평균 점수가 하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단어를 뽑을지 네, 이거를 입력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뭐, 어,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이렇게 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역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이거는 제어에 넣어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네, 제어를 실제로 한번 네, 추천을 받아볼게요. 이 메뉴는 전처리 텍스트 사전 생성의 제외어에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분석할 텍스트 그리고 분석 언어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을 세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갖고 왔던, 제가 방금 만들었던 유의어랑 그 복합어를 포함하고 있는 네, 사전 예시 데이터 셋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유의어 적용을 위해서
메인 워드에 메인 워드, 그리고 신호님 부분에 신호님을 선택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디파인드 워드 쪽에 아까 만든 컴파운드 워드까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최소 하위 20%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처리 결과는 T exception 워드 쪽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리 결과를 보면 이 논문 연구 인공지능 이용 사용 시스템 결과 기법같이 그 논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분석적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단어들이 이렇게 주로 제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제웨어 사전 추천으로 받은 이 리스트를 제가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사용자 사전에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워드열에 있는 거를 어디까지 이제 그 선택을 할지는 역시 뭐 여기는 이제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저는 일단 여기서 나온 네, 중에 전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사전은 제가 그러면 여기 유의어 셋 그리고 복합어 리스트 그리고 제외어 리스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의 분석을 위해서는 최종 파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 사전 일시 다시 한번 선택해서 임포트를 해오면 아까 갖고 왔던 사전에 맨 끝에 이렇게 제외어가 추가된 결과까지 저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전 생성을 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한국어 텍스트를 분석을 하실 때 좀 되게 번거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넷마이너의 특별한 처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그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하실 때 이제 유독 좀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네, 그 사전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등록을 해뒀는데 원문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 붙어 나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까지는 붙어 있는데 시스템하고는 또 떨어져 있거나 약간 이렇게 쓰여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따로 다 등록을 해야 됐어요. 넷마이너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그 뭐 다른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용자 정의 사전에 다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퍼지 매칭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개발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제 그 인공 띄고 지능 띄고 시스템 이렇게 이제 하나만 등록을 해주면 그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게 쓰인 경우도 같은 단어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단어들을 다 어떤 유의어로서 등록을 해줘야 됐다면 이제는 인공 띄고 지능 띄고 시스템 이렇게 이거 하나만 그 복합어로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그 밑에 있는 단어들은 다 그냥 하나의 단어로서 처리가 자동으로 돼서 이제 그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그 한글을 분석을 하실 때, 그러니까 분석 언어에서 코리안을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전 중에서도 유의어 지정어 포함어 사전에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좀 철자가 조금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을 표현하는 방법도 이제 U.S.A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USA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표기의 방법, 그러니까 기호유 네,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차이를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사전 구성하시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네,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전을 좀 쉽게
추천받는 기능과 그리고 이제 좀 내부적인 어떤 숨겨진 처리 절차까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이 기능은 이제 실제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그 유의어 추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원문을 토대로 추천해준 유의어 후보를 검토를 해서 그 유의어 사전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좋은 게 그 복합어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 1단계에서 유의어 사전을 만든 거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먼저 이제 적용한 상태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랑 카카오톡을 이제 일단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명사를 찾아야지 조금 더 실제로 쓸 수 있는 복합어 후보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제외어 추천입니다. 유의어랑 복합어가 모두 앞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텍스트에서 이제 그 단어를 뽑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단어의 중요도, TF-IDF라는 그 중요도 지표를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또 역시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하실 때 방해되는 노이즈를 잘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서 그 단어를 추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유의어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유어나 제외어 부분들이 조금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외어 뭐 필요 없는 게 더 이제 더 추출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앞에 2, 3단계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3단계 제외어는 앞에서 어떤 단어끼리 하나로 묶일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단어가 복합어로 추출이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단어의 어떤 그 TF-IDF라는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 단계 1, 2단계를 만약에 다시 한번 했다. 그러면 3단계까지는 무조건 네, 추가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다듬으면서 정확도를 높이시면 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분석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만들었다면 그 실제 분석에서 어떻게 이제 그 적용이 되는지 조금 또 차근차근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이너에서는 그 일단 사용자가 정의한 단어를 인식하는 게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단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단어로 뽑을 대상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복합 사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의어 사전에 등록된 단어도 자동으로 사용자 정의 사전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유의어에 복합어가 있다고 해서 복합어 사전에 똑같이 또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의어 사전 자체에 들어있는 단어들도 다, 네, 다 지정어, 그 복합어처럼 네, 처리가 돼서 이제 분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유의어 사전과 그리고 이제 그 퍼지 매칭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단어를 하나로 통합 정리하는 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앞에 사용자 정의 단어 그리고 대표 처리를 끝낸 다음에 단어를 한번 뽑아가지고 그 뽑혀져 있는 단어를 토대로 내가 이제 제외하겠다고 이제 그 등록한 그 단어들을 제거하는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예시 문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시 문장. 네, 청소년들은 카카오톡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소통수단으로 꼽았지만 노래 관계에서는 카톡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네,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유의어랑 그리고 그 복합어 사전 그리고 제외어 사전 이 세 가지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유의어 사전에는 이제 카톡을 하나로 묶어주게끔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정어에는 이제 소셜 띄고 미디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사용자 정의 단어로 이 두 개의 그 사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카카오톡, 소셜 띄고 미디어가
일단 사용자 정의 사전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유의어 사전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에 카톡이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카톡은 없어지고 카카오톡만 남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가 유의어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퍼지 매칭을 통해서 그 소셜 띄고 미디어에 그 소셜 미디어라는 이 단어도 통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문에서는 소셜 미디어만 나와 있잖아요. 소셜 띄고 미디어는 없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단어는 그 복합어로서 추출이 안 되고 소셜이랑 미디어가 떨어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사전에 좀 띄어쓰기 유무 정도를 좀 고려하지 않아도, 그걸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나의 단어로 잘 이제 병합해서 추출을 해주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가지고 텍스트에서 단어를 뽑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내가 등록한 그 제외어 사전에 따라서 그 필요 없는 단어를 지우고 최종 그 추출 단어를 뽑아줍니다. 그 제외어로 소셜미디어 이용 사용이라는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앞에서 소셜미디어를 뽑았지만 여기서는 빼고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사전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에 한번 그 적용을 해보고, 분석에 사전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했을 때의 차이를 한번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해볼 분석은 그 토픽 분석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몇 개의 주제로 요약해주는 그런 이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 텍스트 LEA라는 방법론이 아주 대표적인 토픽 분석 방법이고요. 온라이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도 역시 분석할 텍스트에서 체크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석할 언어, 그리고 여기 유저 딕셔너리 쪽에서 아까 만든 사전을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시소로스에서는 이 두 개의 열을 선택해 주고요. 쌍으로, 그리고 디파인드 워드 쪽에 복합어 사전 만든 거 입력해주고, 마지막에 익셉션 워드에 제가 최종적으로 추가한 그 제외어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제가 아까 만든 그 사전 정보들이 이제 분석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픽 분석의 옵션으로 이 워드 필터링이라는 것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단어의 어떤 글자 수, 그리고 단어의 최소 그 빈도수, 그리고 이제 그 제외어 사전에서 추천 기능에서 썼던 그 TF-IDF의 어떤 그 최소값, 이런 걸 토대로 좀 불필요한 단어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일단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볼 거고, 저는 이 텍스트에서 8개 토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추출된 단어들과 이제 토픽 번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토픽의 번호는 이제 제가 입력한 9개의 토픽. 분석 끝났습니다. 토픽 분석의 결과는 이제 내가 입력한 토픽의 수와 그 토픽을 대표하는 토픽을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 단어의 목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목록을 보고 이제 어떤 토픽에 관련된 어,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무인 항공기라던가 증강현실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잘 하나의 단어로 추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저희 사전 적용대로. 네, 그럼 이번에는 사전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분석을 돌려볼게요. 여기 사전을 삭제할 때는 데이터 아이템을 X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닫아주고 다른 옵션은 그대로 둔 상태로 런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은 같이 나오지, 아니, 하나의 단어로 이제 추출이 안 됐고, 어, 이런 이제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기법, 사용, 연구, 이런 활용, 이런 단어들처럼 아주 그 불필요한 단어들이 이제 그 어떤 이 토픽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보신 것처럼 사용자 사전이라는 이 하나의 과정은 분석의 결과의 퀄리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 사용자 사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시간과 노력이 대단히 많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드린 것과 같이 어떤 AI라던가 어떤 패턴 등을 이용을 해서 사전을 넷마이너를 가지고 만드시면 실제 이제 어떤 분석 시간을 크게 아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아끼신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연구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